남들 다 아는 것 같은데 나만 모르는 아주 사소하고 중요한 IT 이야기를 외계어 없이 풀어드립니다. 세상 모두가 발전하는 그날까지 자가 발전. 네, 반갑습니다. 저는 반갑습니다. 문화예술 업계에서 종사를 하고 있는 문화예술 기획자 은 실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좋아하는 게 많은 개발자 이경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저는 디자인 개발자 안망대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네, 네. 은 실장 덕분에 두 번째 네. 소개를 하고 있어서 제가 실명을 공개했어요. 나 자꾸 제 이름을 부르게 돼요. 매주 한 번씩 하는 네. 것 같아. 제 이름을 사랑합니다. 저는요. 그렇군요. 우리 중에 이름은 제일 예쁜 것 같아. 네, 감사합니다. 이름만. 은 실장 이쁘잖아요. 은 실장. 아니 실명도 예뻐요. 실명 뭐죠? 감사합니다. 네. 네, 실명이요. 네. 방금 네. 제가 얼마 전에 움찔했어. 왕자의 게임을 마지막 6시즌을 다시 보고 있는데요. 네네. 왕자의 게임에서도 매주 소녀의 이름은 뭔가 계속 물어보거든요. 네. 근데 거기서 대답을 안 해요. 호도. 네, 뭐 모르니까 아무튼 넘어가도록 합시다. 네. 이번 주에는 좀 특이한 케이스라고 하면 특이하다 할 수 있는 주제를 좀 골라봤어요. 이게 지금 7월이잖아요. 네네. 7월에 이제 이걸 한번 해줘야 돼. 네, 7월엔 여름이라 역병이 많이 퍼질 시기입니까? 7월 이제 여름에는 이제 남양 특집 한번 해야지. 아, 그렇지, 그렇지. 남양 특집 한번 그래서 해야지. 긍정 씨 이번 주제가 뭔가요? 뭐래요? 왜? 바이러스요. 왜 말하면 안 되는 거 말하는 바이러스 걸렸나? 바이러스 걸렸어? 걸릴 것 같아. 네, 바이러스 특집이에요. 사실 네. 그 컴퓨터를 좀 한다 하시는 분들도 그리고 모르는 사람들은 특히 더더욱이나 바이러스에 대해 막연한 개념은 갖고 있는데 이게 실제로 뭔지는 모른단 말이죠. 이게 일단 이 특집을 왜 했냐면 원래는 7월 이제 이번 달 네네. 방송 플랜을 짜다가 네. 코딩 특집을 하려고 했었어요. 아, 어렵다. 코딩 특집 하려고 네. 했는데 일단 어렵기도 어려울 뿐더러 이건 정리하는데 시간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서 네네. 뜯어 말렸어 네. 내가. 7월에 뜯어 말렸대. 7월은 이제 덥잖아. 네. 그래가지고 무서운 걸 본단 말이야. 사람들이 컨저링 2 맞아요, 이런 거 맞아요. 본단 말이야. 컨저링 2 엄청나요. 근데 그런 거 엄청나요. 컨저링 2. 이제 저도 네. 컴퓨터를 하다 보면 등골이 오싹해요? 오싹할 때가 바이러스가 갑자기 뜰 것 바이러스 같은 걸렸을 느낌일 때. 그래서 이제 시원한 여름을 나시라고 네.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이제 상상하시면서 들으시면 되겠네요. 내 네. 컴퓨터가 이게 걸렸다고 상상을 하면서. 그러니까 근데 저도 이제 바이러스에 대해서 좀 막연하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진짜 우리 몸에 걸리는 바이러스 있잖아요. 네네네. 그 바이러스랑 너무 쓰는 용어들이 비슷해서 그러겠지. 재밌더라고. 네, 우리 지난번에 말한 그 이발소에서 네네. 얘기가 나왔던 것 중에 뭐였죠? 뽐뿌 사이트에서 터졌던 랜섬웨어. 거. 랜섬웨어 같은 것도 바이러스의 일환인가요? 그렇죠. 사실 우리가 지금 통칭해서 바이러스라고 부르지만 네. 바이러스는 악성 코드의 한 종류예요. 그러니까 컴퓨터가 아프게 만드는 어떤 코드인 거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컴퓨터 쓰다 보면 네. 컴퓨터를 정상적인 컴퓨팅을 방해하는 녀석들, 뭐 예를 들면 컴퓨터 하다가 네. 툭툭 광고가 떠. 그럼 이런 걸 애드웨어라고 부르거든요. 그렇죠. 이런 것들 보면은 이제 굉장히 불편하게 만드는 것도 이거 악성 코드의 한 종류고 네네. 이런 종류줄 중에 바이러스가 하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오늘 제목 바이러스이긴 하지만은 악성 코드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이제 네, 주로 같이 나눌 거고 해봐야겠네요. 악성 코드에 대한 종류들 좀 이야기들을 나누어 보고 그다음에 역대급 바이러스들 한번 이야기들을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거 뭐 들으시는 분들한테 어떻게 보면 도움이 될 수, 장기적으로 조금 컴퓨터에 대한 지식을 하나 더 쌓아가는 네, 느낌이 교양 되겠군요. 방송이 되었구만. 교양 방송이 우리 원래 되버렸네요. 교양 방송이야. 우리 본격 교양 그랬어? 방송이지. 네. 외계어 없이 번역해 드리는 방송이지, IT를. 그랬어요. 그리고 거기 너전에 사소하고 중요한 이야기들 50 네. 몇 화 만에 처음 알았네. 교양 방송입니다. 그만해야 돼 이제. 예. KBS 1에서 만약에 편성되면 들어가야 되는. 아, 그래요? 네, 그런 방송이에요. XTM쯤에서 되지 않을까? 네, 한번 와볼까요? 네. 가볼까요? 아니고 와볼까요? 네, 나 앉아 있으니까 왜 기억하시죠? 들어와. 저는 그 들어와. 청취자의 입장을 대변하기 때문에 예. 네, 들어와. 네,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개념 속에 있는 수많은 바이러스들을 통칭해서 부르는 용어가 네. 악성 코드예요, 사실은. 그래요. 저는 다른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많은 그죠? 컴퓨터 사람들이 많은 일반인들은 다르게 생각할 것 같기도 해요. 근데 뭐 바이러스라고 불러도 사실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네. 이런 것들이 개념적으로 다 나뉘어져서 나왔는데 네네. 처음에는 네. 요새는 이게 다들 악랄하다 보니까 얘네끼리 다 짬뽕이 돼서 나와. 섞어서 최대한 더 문제가 많아지도록.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바이러스, 트로이 목마, 스파이웨어, 웜, 백도어, 뭐 키로그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네네. 이런 것들 뭐 최근에는 랜섬웨어까지 이런 것들이 통칭해서 이제 요새는 바이러스라고 부르잖아요. 바이러스에 걸렸다 뭐 이렇게 네. 얘기하잖아요. 네. 바이러스라고 부르셔서 사실은 상관없어요. 쉽게. 네, 쉽게 그냥 바이러스. 그러니까 용어가 약간 혼재되어 쓰여지고 있군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예전에는 각각 바이러스의 이런 특성에 따라서 불렀었거든요. 그래서 네. 바이러스 그 자체가 어떤 거냐면 네네. 바이러스는 오리지널 바이러스. 바이러스가 처음에 나왔다. 네. 이게 컴퓨터 사용을 방해하는 네. 어떤 요소로서 나왔을 때 네. 이게 바이러스가 어떤 특징을 지니고 있어야 되면 네네. 컴퓨터 안에서 복제가 돼요. 복제가 돼야 돼요. 그 다음에 혼자서 실행이 안 돼요. 얘는 어떤 우리가 맞아. 몸에 바이러스에 걸리면 바이러스 혼자서 지 혼자 돌아다니진 않잖아. 그래요? 그잖아. 바이러스가 은실장 우리- 몸에서 떨어졌어. 저기 네네. 우린 과학적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기 예. 때문에 근데 저도 과학적 지식이 없거든요. 근데 장난. 제가 장난 아닙니다. 근데 저는 이과와 관련된 모든 것들을 다 모르는 사람이에요. 자 우리가 감기 바이러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네네. 근데 감기 바이러스가 길에 돌아다니는 거 본 적 있어요? 직립보행을 하거나 혼자 돌아다니진 않는다고. 혼자 네 발로 걸어 다니진 않잖아. 은실장이 네. 감기 바이러스 딱 걸렸어. 근데 그럼 내가 예를 들어 내 입에서 감기 바이러스가 이제 기침을 통해 나가고 나서 걔가 돌아다니진 않는다고. 그치. 공기 타고 공기랑 같이 다니는구나. 결국 다른 사람 몸에 네. 들어가서 발현되잖아요. 네네네. 그런 것처럼 은실장이 있다고 해서 거기에 바이러스 걸리는 거지. 지 혼자서 돌아다니면서 어떤 해를 끼치진 않잖아. 네네네네. 해를 끼치는 경우도 있지. 네네네. 근데 이제 어쨌든 이런 것처럼 얘는 혼자서 복제가 돼요. 혼자 복제가 되고 그다음에 그 다른 프로그램에 기생을 하는 애예요. 그래서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떤 바이러스 프로그램을 다운받아 내가 불법 복제 프로그램을 다운받았어. 그럼 그 안에 묻어서 같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어떻게 보면 네. 미세먼지 같은 새끼들이지. 모체가 있어야 된다는 그치 거죠. 그치. 어쨌든. 네. 그래서 다른 프로그램 실행될 때 함께 실행이 돼요. 얘는 숙주가 더 어울리겠다 5초보다는. 숙주가 있다는 게 더 네네네네. 오르겠죠. 기생충. 네, 그치. 그다음에 트로이 목마. 트로이 목마라는 종류도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그 트로이 목마 어디서 나오지? 오디세우스에 나오나? 그 그리스 로마 신화요. 아무튼 그 트로이 목마가 뭐야? 네, 트로이의 그 목마를 선물해 준 다음에 그래갖고 목마 선물했고 야 우리 목마 선물 받았어 성 안에 넣어놔. 그래갖고 넣어놨더니 그 목마 안에서 이제 사람 군인들이 기어 나오는. 벌레처럼. 네. 그게 그 짜발이잖아. 어떻게 보면. 짜바리보다 한 단계 설명 좀 잘해봐라. 하는 거지. 뭐랄까 스파이? 그죠. 뭐 스파이라고 네. 하면 좀 정확한가? 몰라. 어쨌든 이제 트로이 목마는 언제 우리보다 더 잘 알고 계셔 청취자분들. 정상적인 프로그램인 척하면서 그렇게 해야 돼요. 네, 그렇죠. 그게 정의의 기준이구나. 페이크. 그래서 정상적인 프로그램인 척하면서 내부에 악성 코드가 들어있는 형태인데 바이러스랑 어떻게 보면 비슷하죠. 바이러스랑 비슷한데 얘는 복제가 되지 않아요. 안 되고. 네, 복제가 되지 않고 불법 프로그램 다운받으면 얘가 이제 이런 식으로 다 거의 다 배포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걔를 지우면 어쨌든 얘는 막을 수 있는 그렇죠. 형태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스파이웨어라는 것도 있는데 얘는 뭐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그 인터넷 사용하다 보면 네네. 왜 우리 아이디 저장하기 자동 로그인하기 하면 쿠키라는 게 남아요. 네네. 그런 거 남잖아요. 네. 그리고 인터넷 하다 보면 다 쿠키라는 게 쌓여요. 네.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청취자분들의 개인 정보가 되는 거거든요. 이 사람은 뭘 좋아하고 뭘 어떤 사이트 돌아다니고 자주 들어가고 어떤 관심이 있고 그다음에 어떤 IP를 쓰고 어떤 운영치를 쓰고 그다음에 뭐 메신저 아이디는 뭐고 이메일은 뭐고 이런 것들을 다 수집을 해서 네네네. 얘네가 그 모체가 되는 서버로 보내요. 음. 이런 개인 정보나 아이디 패스 저장한 기록들을 외부 서버로 몰래 반출하는 악성 코드거든요. 근데 요새는 그 운영 체제에서 네네. 뭐 윈도우 10 이런 거 쓰시면은 네. 자동으로 막아줘요 이런 것들. 쿠키를 빨리 못 빼가게. 그러니까 네. 허용된 그 서버가 아닌데 얘가 나갈라 그래. 그러면 이걸 막아줘요. 그리고 뭐 그 무료 백신에서도 이런 것들은 다 기본적으로 걸러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네네네네. 그런 것들만 잘 이제 사용을 하시면은 네. 뭐 스파이웨어는 요즘은 걱정 거의 안 해도. 걱정하실 정도는 아니다라고 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바이러스랑 다르게 웜이라는 애가 있어요. 이건 모르겠어요. 뭐 바이러스. 벌레? 웜. 근데 무슨 웜이라고 뉴스에 나왔던 적은 몇 번 있었던 것 원 같아. 게임 아닙니까? 웜. 웜즈 아닙니까? 그건 웜즈입니다. 아, 한 희대의 마리로- 역작이었지 웜즈. 한 마리론 게임이 안 되는 거야. 왜냐면 8마리씩 그 선택해서 웜즈에 시작하는 나오면 거거든. 벌레 나오잖아. 네. 벌레 새끼들이에요. 웜은 그렇지. 뭐냐면 그 네트워크를 타고 네. 네트워크나 이제 다른 뭐 어떤 인터넷을 매체를 통해서. 타고 네. 다른 컴퓨터로 옮겨 다녀요. 아. 그렇게 복제가 되는 녀석들을 웜이라고 하는데 웜은 독자적으로 실행도 돼요. 자, 바이러스는 컴퓨터 안에서 복제되는 거 독자적으로 실행을 못했고 웜은 그 인터넷을 타고 그러니까 컴퓨터에서 다른 컴퓨터로도 옮겨 다니고 복제를 못한다. 네. 복제를 하는 거고 그쵸. 혼자서도 실행을 할 수 있다. 그쵸. 하긴 인터넷 타고 다른 컴퓨터로 넘어갈 거면 A 컴퓨터에 A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지만 B라는 컴퓨터에 A 프로그램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니까 혼자 실행이 돼야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스스로 복제되는 애들을 웜이라고 하고요. 네네네. 그리고 웜을 걸리면은 막 지 혼자 복제를 해가지고 하도 용량이 가득 차는 경우도 있어요. 아 진짜요? 네, 뭐 그런 맞아. 가끔 가끔 하드에 용량이 없다.
싶으면 그때는 이제 나 웜 걸렸구나. 그럴 그걸 수 있지. 의심했었죠. 네. 그리고 요새 가장 많이 화두가 무섭다. 되는 게 약간 그 뭐지 그 이상한 그 영화로도 나온 그 기생충 같아. 영가시요? 영가씨 같아요. 막 혼자 복제해가지고 막. 영가시가 복제가 돼? 영가씨가 복제된 게 아니라 길어지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 많지. 네. 넘어가서 네. 이제 요새 가장 많이 화두가 되는 게 이제 랜섬웨어. 어떻게 보면 요즘 가장 많이 얘기가 이게 많이 가장 나오죠. 위험하죠. 어떻게 보면 여전히 가장 활동하고 있는. 그렇죠. 이제 사실 바이러스, 트로이 목마, 스파이웨어, 웜 뭐 이런 거는 내 자료를 지우거나 아니면 컴퓨터를 못 쓰게 한지언정 복구는 할 수 있어. 어떻게 막 그치. 복구를 하면. 근데 랜섬웨어는 파일을 정상적인 파일인데 다 암호화시켜서 못 열게 만들어요. 그렇죠. 얘는 하드디스크를 복구한다고 해도 그냥 암호화된 파일이 나오는 거기 복구될 때문에 뿐이지. 이게 가장 악랄해. 제일 악랄하고 IS 같은 놈들이야. IS 그냥 못 쓰게 다 부셔놓고. 그리고 돈을 내면 고쳐줄게. 네. 진짜 근데 나쁜 그것도 놈들이에요. 뻥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쵸. 네. 복불복이야. 복불복이야. 이렇게 좀 착한 랜섬웨어에 걸리면 고쳐주고 이제 진짜 나쁜 착한이라는 놈에 게. 지도 우리도 풀 줄 몰라 사실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나쁜 거래. 그 랜섬웨어 랜섬이 인질이에요. 네네네. 몸값. 그리고 몸값 한다 그러잖아. 그래서 이거 딱 보면은 납치극 같은 거 이제 파일을 납치로 갖고 있다. 그러네요. 납치해서 갖고 있다 이런 거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애드웨어. 쉴 새 없이 그리고 쓸데없이 광고 뜨는 애들 있잖아요. 근데 애드웨어 같은 경우는 사실 오늘 특집에 들어가는 게 맞는지 나는 좀 의구심이 드는 게 많은 분들이 자기가 쓰고 있는 무료 프로그램들이 애드웨어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지 않아요? 자기가 쓰고 광고가 들어가면 애드웨어 아니야 다? 광고가 내 네. 맘대로 뜨면 악성 코드로서의 애드웨어라고 애드웨어. 봐. 그렇죠. 애드웨어라는 소프트웨어도 있지만 악성 코드로서 애드웨어는 난 동의한 적이 없는데 막 그치. 쓰기 시작하면 그치. 인터넷을 인터넷을 하다가 저 이제 자가발전 듣고 계실 수도 있는데 네. 저 그때 우리 저기 네. 누구야 캐딜락 형님 친구가 오지? 어. 캐딜락 형님. 캐딜락 형님 나오셨을 때 네네네. 캐딜락 형님이 맥은 절대 바이러스가 안 걸리는 줄 알았대요. 나도 진짜 사실 그렇게 생각하고 저도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 쓰면서 맥을 쓰면서 바이러스 걸린 적 한 번도 없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 애드웨어에 걸리신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맥이 더러우니 청소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 유명한 회사잖아. 광고가 그게 네. 결제를 하라고 계속 뜬대요. 그러니까 골키퍼 같은 거 그거. 이게 왜 계속 나오냐고. 맥 이뻐 선생님. 근데 저조차도 이거를 지울 수 있는 어떤 완벽하게 지우지 못하겠더라고. 그냥 다 밀고 다시 깔아야지.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이러한 6가지 정도가 대표적인 바이러스의 종류라고 악성 할수 코드의 있어요. 종류들. 그렇죠. 악성 코드라고 할 수 있고 오늘은 통칭해서 그냥 바이러스로 부를게요. 네. 정확한 용어는 아니지만. 자, 그러면 최초의 바이러스부터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이제 용어에 대한 정리는 대충 끝난 것 같고. 근데 최초의 바이러스가 웃긴 게 이걸 우리 이 현실 세계에서 인간에게 끼치는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자연적 발현이 되던가 누군가 발견해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연 속에서 이렇게 뭐가 상충돼서 생기던가 어떤 자연적인 일로 만들어지는 거지 누가 일부러 만들지는 않는 거지만 그렇죠. 컴퓨터에 있는 바이러스는 이게 일부러 누군가 만들어낸 만들지 거지. 않는 이상 생기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치. 왜 아니 나는 궁금한 게 개발자들을 앞에 두고 물어보는 건데 개발을 하다가 실수로 바이러스가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가능은 한데요. 버그지 버그. 아니, 그러니까 가능은 한데 내가 만든 게 나도 모르게 바이러스가 돼버린 거야 영화처럼.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가능은 네. 하고요. 네. 내가 해서 만든 건 버그고요. 아 남이 해서 만든 건 바이러스야. 클라이언트가 요청해서 한 건 스펙입니다. 그건 아, 프로그램이야. 프로그램 그냥. 뭐 그런 지금 식이고. 클라이언트가 요청해서 네. 대기업이 발주해서 내가 만든 건데 이건 아무리 봐도 애드웨어나 쓰레기야. 버그는 아니야 그래도. 그래도 그건 괜찮은 거고. 그렇죠. 요새 클라이언트한테 스트레스 많이 받나 본데. 그런 거 본데 클라이언트가 뭐 나쁜 불법적인 걸 요청하거나 이러진 않죠. 저 과로사 하면 순장 시켜달라고 다 주변에 말하고 있어요. 수목장 시켜드릴게요. 돌아와서요. 네. 한숨이 푹 나오네. 네, 그리고 최초의 바이러스 소개 네. 한번 해주시죠. 네, 최초의 바이러스가 언제 나왔을 것 같아요? 글쎄요 컴퓨터의 역사가 사실 그렇게 긴 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화면이 보이는 16세기? 컴퓨터의 개인용 컴퓨터가 아니라 중세 때 나왔다. 16세기. 네. 네, 그래. 지금 개인용 이제 컴퓨터. 개인용 컴퓨터라기보다는 이제 1971년에 그 크리퍼 바이러스라는 바이러스가 처음으로 크리퍼? 네. 그거 폭발하는 애들 아니야? 뭐 그렇게 말할 수 있지. 근데 최초의 바이러스가 두 가지로 이제 좀 갈려요. 네. 그래서 이 두 가지 사례를 다 소개를 해드릴 건데 크리퍼 바이러스는 이제 밥 토머스라는 엔지니어가 네. 네. 이게
궁금한 거야. 스스로 복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을까? 이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컴퓨터 초창기엔 그게 당연한 일이 아니었으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스스로 복제할 수 있는 프로그램 만들 수 있을까 하고 만들었대요. 근데 이때는 이제 우리가 뭐 지금 요새는 집집마다 컴퓨터가 있지만 이때 당시 까면도 연구소에 가야 뭐 이제 그렇죠. 컴퓨터를 쓸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연구용 PDP-10이라는 연구용 컴퓨터에서만 돌아가는 프로그램이었대요. 한 특정 컴퓨터에서만. 네. 이 딱 그 스펙에 맞는 네. 그 컴퓨터에서만 돌아갔었는데 뭐 그렇기 때문에 별다른 큰 문제도 없었고 증상도 컴퓨터 화면에 I am the creeper, catch me if you can 이 정도 띄우는 정도. 그걸 삭제하려면 삭제해봐라. 내가 계속 복제하고 계속 있으니까. 복제하고 있으니까 삭제할 테면 한번 삭제해봐. 이런 정도였죠. 그래가지고 이제 만들어 놓고 스스로 복제하는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다고 확신을 얻은 뒤에 이제 리퍼라는 컴퓨터 프로그램 또 만들어가지고 얘네는 삭제하는 프로그램. 만든 거죠. 얘는 최초의 백신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네. 이름이 딱 그러네. 나 혼자- 리퍼와 크리퍼. 최초의 그것은 어떻게 보면 딱 그 개발자들이 어떻게 보면 흔히 할 수 있는 고민에서 나온 샘플용 프로그램 그렇죠. 이겠네요. 네. 궁금해서 진짜 호기심이 시작한 거고 네. 프로토타입. 실제로 뭐 이때 당시에는 인터넷도 없었고 뭐 알파넷이 연구 단계에 있었던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이제 얘가 감염이 돼서 네, 전파가 되거나 이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없었다고 사회적 보시면 영향을 돼요. 끼치진 않았군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이 크리퍼 바이러스랑 또 다르게 최초의 바이러스라고 불릴 수 있는 게 엘크 네네. 클로더라는 애가 있어요. 얘는 이 크리퍼 바이러스가 아까 PDP-10이라는 연구용 컴퓨터 돌아간다 했잖아요. 네네. 얘는 애플2에서 돌아갔어요. 오. 애플2는 얘보다는 훨씬 더 보편적인 개인용 컴퓨터잖아요. 그 일반적으로 판매가 됐던 컴퓨터들이죠. 벌레 먹었어. 그렇죠. 벌레 먹은 사과가 돼버린 사과가 거지. 돼버렸네. 이때 당시에 그 플로피 디스크를 이용해서 컴퓨터를 부팅해야 되잖아요. 그땐 옛날에 지금 그 들으시는 분들 중에 모르시는 분들 많을 거야. 5.25인치? 그치. 네. 이제 뭐 아주 어리신 분들은 이제 모르실 수도 있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저장 버튼이 왜 디스켓 모양인지 모르더라고요. 요새 사람들은. 그러니까 아무튼 컴퓨터를 켜려면 그 컴퓨터 켜지는 프로그램이 들어있는 디스켓을 넣고 켰어야 됐어요. 그렇죠. 이제 좀 쉽게 얘기하면 CD를 넣어야지만 컴퓨터가 켜지는 거야.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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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제 CD가 뭔지도 몰라. 어떻게 그만해. 설명하나. 네. 그만해. 어디서부터 설명해야 돼? 그럼 아무튼 그래야 돼. 컴퓨터 키려면 부팅용 디스켓이라는 걸 넣고 켰어야 됐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면 그때마다 디스켓을 바꿔가는 네. 그런 거였잖아요. 중간에 디스켓을 빼도 문제가 없었던 게 전 신기했어요. 그렇지. 3번 디스켓을 넣어주세요. 네. 그렇지. 근데 이제 이 부팅용 디스켓에 네. 감염이 되는 바이러스였는데 얘는 바이러스답게 잠복기가 있었어요. 야 병이랑 똑같네. 그지? 백신도 없는데 잠복기가 있었어. 그러니까 이 잠복기가 얼마냐면 50번 껐다 켜질 때까지. 아 진짜요? 그럼 머리가 진짜 좋은 거다. 그지? 근데 시간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죠, 시간이 아니지. 근데 이제 뭐 파일을 지우거나 뭐 우리가 바이러스라고 생각하면 막 컴퓨터가 막 개 작살나고 이런 거잖아. 근데 네네. 이때 사람들은 되게 귀여웠던 것 같아. 짧은 시를 한 편 출력을 했습니다. 짧은 시 50번째 딱 부팅을 하려고 하는데 시가 한 편 나오는 거야. 야 멋있다. 이 시 서정적이야. 근데 이때 당시에 사람들한테는 바이러스가 이제 생소했을 거 아니에요. 엄청 충격적인 거였죠. 그러니까 근데 이 바이러스 내용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무서워요. 제가 한번 시를 읽어드릴게요. 읽어드리는 거예요? 네, 같은 시예요 다. 네, 진짜 다 같은 우리- 시가 나오죠. 진짜 우리 문화방송이다. 엘크 복제자. 네. 자아를 가진 프로그램. 이게 얼마나 무서워. 제목이 이거야. 자아를 가진 프로그램. 그러니까 그 우리가 지금 인공지능 무서워하듯이 똑같이 이렇게 느꼈을 거예요. 그때는 그랬을 거 아니야. 왜 그 흑사병 처음 퍼졌을 때 마녀의 저주라고 했던 것처럼. 그렇게 느꼈을 수 있을 것 같아. 내 디스켓이. 네. 제목이 이제 자아를 가진 프로그램이고 이제 내용이 네. 그것은 너의 모든 디스크를 취하며 그것은 네 칩 속을 드나들지 컴퓨터 칩셋. 네. 그래 그것은 복제자. 그것은 끈끈이처럼 너에게 들러붙고 그것은 너의 램 또한 휘저어 놓지. 복제자를 들여보내라. 이런 오. 시를 이제 한 거야. 얘 한글로 번역하면 이런데 네. 얼마나 무서워. 그러니까 진짜로 약간 낭만 특집이었겠네요 그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때 당시까지만 해도 뭐 지금은 뭐 굉장히 많은 언어들이 있지만 기계어에 가까운 어셈블리라는 언어를 통해서 만들어졌고 네네네. 이 코드는 지금 다 공개가 돼서 누구든지 볼 수 있는 네네. 그런 상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귀엽죠. 근데 이거 아까 전에 바이러스의 그 기본 원리를 얘기하자면 룰을 얘기하자면 이게 실행 프로그램이 있어야지만 되는 거였다면서요? 네네. 아 실행 프로그램이 부팅이구나. 그치. 얘네들은. 얘네한테 다 붙어 있는 거죠. 요즘은 막 인질 붙잡고 이 난리 지기는데 그러니까, 옛날에 진짜. 문학 청년이 와갖고 막 시를 읽어주고. 너의 램을 휘저어 놓지. 그리고 엔터 한번 누르면 다시 켜지는 거잖아. 아니 그냥 켜지다가 나온다고 그냥. 켜지다가. 그냥 나온다고. 부팅 화면이 바뀌었네. 뭐지 이게? 근데 난 무서웠을 것 같아 이때 아, 당시에는. 그치. 좀 무서웠을 엄청 수도 있을 것 같아. 무서웠겠지. 자 이제 최초의 바이러스니까 약간 바이러스다운 바이러스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네. 좀 이것도 이거는 진짜 바이러스다운 최초의 바이러스라고 이제 기록이 되기 시작하는 건데요. 뭔가 네네네. 피해를 주는. 네.
근데 피해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거죠. 네, 어떻게 보면. 그렇죠. 네. 이제 최초의 바이러스란 바이러스 브레인 바이러스라는 건데요. 뇌야 뇌.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무서워. 그래서 네. 이 1987년에 처음으로 발견된 바이러스예요. 이때부터 뭐가 개발됐다 이런 얘기 아니고 이때 발견됐다라는 용어를 쓰기 시작하더라고요. 왜냐면 그 전에 사람이니까. 누군가 발견했을 수도 만들었을 수. 그러니까 언제 만들었는지 정확히 모르고 이때 발견이 된 거야. 그러면은 대부분의 바이러스는 실제 만든 사람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초창기에는 네. 이거를 약간 과시용으로 만들어서 코드를 까보면 다 나왔대요. 네임드였겠지. 이제 그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네. 이 델라웨어 대학교에서 처음으로 발견이 돼가지고 네. 네. 이 파키스탄의 바시트 파루크 알비와 암자드 파루크 알비 형제가 만들어낸 이것도 바이러스입니다. 그쪽 분들이 만들었네. 알비 형제. 이게 이 한국에서는 1988년으로 발견된 거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네네. 이 브레인 바이러스 시작으로 바이러스와의 전쟁이 시작했다고 해서 이게 바이러스다운 바이러스라고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걸 해결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 바이러스였던 그렇죠. 거네요. 사실은 지금까지 아까 말씀드렸던 뭐 크리퍼 바이러스나 엘크 크롤러 같은 경우는 만든 사람이 지우는 프로그램까지 같이 배포를 했어요. 근데 이 브레인 바이러스는 그런 게 없었고 우리나라 대표 백신 안철수가 만든 V3 있죠. 네네네. V3에 그 만들게 된 이유도 브레인 바이러스 때문에 만들게 된 거예요. 아 진짜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때까지만 해도 이제 V3가 아니고 백신.com이라는 네네네. 이름으로 배포가 네네네. 됐었어요. 그래서 이제 백신 V1 뭐 이런 식으로 네. 보일 수도 있는데 이게 이 아까 그 말했던 알비 형제 있잖아요. 네네. 그 알비 형제가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네. 불법 복제돼서 퍼지니까 불법 복제 방지를 위해서 만들어낸 바이러스예요.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수를 위해서 만든 거지. 내가 만든 프로그램이 자꾸 불법 복제돼서 판매가 안 되니까 앙심을 품고 이제 네. 만든 거죠. 네네. 그러니까 뭔가 예를 들어 내가 사과 장사를 하는데 내 사과가 자꾸 도둑질을 당하니까 화가 나서 사과에 도둑을 탄 거야. 사과에 도둑을 탄 거네요. 그치. 그렇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불법 복제될 때 그럼 복제되게 만든 바이러스인가요? 사실 그거는 사실 네. 명확하진 않아요. 어떤 식으로 이게 전파가 됐는지. 배포됐는지. 네. 네. 이게 어떻게 됐냐면 이 브레인 바이러스는 그 5.25인치 넙대대한 바이러스 있어요. 디스켓. 바이러스요? 디스켓. 네. 디스켓이 있는데 네. 5.25인치 디스켓에만 감염이 되는 바이러스예요. 오 신기하다. 네. 근데 사실 뭐 이때는 그때 5.25인치 많고는 없었잖아. 뭐밖에 없었다고 볼 수 있지. 우리 기억 속에 남아 있는 테이프 이런 거 그 있잖아. 이렇게 철 달려 있는 디스켓 말고 그거보다 더 훨씬 옛날 디스켓 있잖아요. 종이처럼 생긴 디스켓. 모르겠어요. 네.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네, 네. 5.25인치 디스켓. 그 바이러스니까 뭐 지금 30년이 지난 지금은 걸릴 가능성이 없죠. 지금 의외로 그걸 딱 배포하면 효과가 만점일지도 몰라. 어디 개발도상국을. 자, 이 바이러스에 걸리면 부팅하는 시간이 평소보다 오래 걸려요. 실제로 피해를 끼치기 시작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디스크를 잃는 시간이 오래 걸려요. 디스크 전체가 느려지는 거예요. 그렇죠. 느려지고 그다음에 그 디스켓의 라벨이 네. 브레인으로 바뀌어요. 그 지금 컴퓨터로 치자면 C 드라이브 이름이 브레인으로 바뀌는 그렇죠. 거죠. 좀 네. 무섭죠. 이제 여기서부터. 그다음에 램 크기가 7KB로 줄어들어요. 램 크기가 7KB 줄어들어요. 지금으로 치자면 내가 뭐 16기가짜리 컴퓨터를 쓰고 있는데 1기가짜리 컴퓨터로 바뀐 거잖아요. 그렇지. 어떻게 보면은 아니 그러니까 7KB가 줄어든다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얼마가 줄었든지 간에 어쨌든 이때 당시에 메모리가 최대 도스가 인식할 수 있는 그 메모리 용량이 640KB 정도 수준이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7KB 빼간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굉장히 큰 손실인 거지. 그치. 지금이야 뭐 8기가, 16기가 이런 대용량 메모리 쓰기 때문에 7KB 줄어들어봤자 모르지. 모르지. 일부러 요새는 메모리 잡아먹게 만들기도 네. 하는데. 그러니까 뭐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큰 피해였고 그래서 실제로 사용자들한테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백신이라는 것들을 다른 사람들이 만들기 시작했겠죠. 네.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이 바이러스를 만든 두 형제가 파키스탄에 있는 브레인넷이라는 인터넷 제공 업체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사장님이셨어요? KT 같은 지금도 해요? 지금도 하고 있어요. 나쁜 놈들이네. 양심이 있대? 네. 굉장히 역시 파키스탄이야. 아이러니하죠. 근데 재밌는 점은 브레인 바이러스를 분석해 보니까 네. 아까 뭐 바이러스에 뭐가 써 있어요 이렇게 뭐 개발자가 써 있어요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그 이제 파일을 뜯어서 보니까 그 안에 소스 코드에 지네 집 주소를 써놓은 거야. 미친놈들이. 그럼 고소 안 당하나? 집 주소를 써놓은 거야. 네. 집 주소를 써놔가지고 그 집 주소를 2014년에 찾아가봤더니 그 둘이 아직도 살고 있대. 약간 좋게 말하면은 좋게 말할 수가 없구나. 패기가 갑이네요. 아이언맨은 아이언맨. 그래가지고 어때? 우리 집으로 찾아와. 약간 근데 그때 그냥 어떻게 보면은
이것도 아직까지는 귀여움의 일환으로 봐줄 수도 있을 경계네요. 약간 치기 어린 네. 행동이었지 그때는. 그렇지. 근데 이거 느려지긴 했지만 쓸 수 있게 해줬잖아. 그렇지. 뭘 지우거나 이러진 않았잖아. 자 이제 그러니까 언제나 지금 현대와 비교했을 때란 얘기지. 그치. 근데 그때 당시에 얼마나 또- 빡쳤겠어. 왜냐면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 그때 그걸로 고생하신 분이 또 계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도 그렇고 네. 그때 당시에 안 그래도 컴퓨터가 느린데 더 느리게 만들었다고 생각해봐. 안 그래도 무궁화 타고 있는데 뒤에다가 그 큰 돌 하나 매어놓은 거 아니야? 그 컴퓨터가 켜질 때 디디 띠 이러고서 진짜 컴퓨터를 켜놓고 제가 잠깐 뭐 이렇게 아침 먹을 거 음료수랑 이런 거 타갖고 와도 이제 앉아도 좀 기다려야 되는 뭐 그런 느낌이었어요. 몇 살이에요 도대체? 84. 이런 거 안 썼어요? 486 아니 386 이런 거? 저는 486 DX? 그 5.25인치 세대는 아니에요. 아니 뭐 저도 3.25인치 세대 아니 전 5.25인치 세대 컴퓨터까지 만졌었어요. 네. 네. 뭐 넘어갑시다. 알겠습니다. 네. 긍정이는 클라우드 시대죠. 그렇죠. 구름에 떠다니는 컴퓨터를 쓰는 시대죠. 그럼요. 네. 네, 드랍박스 시대. 네. 네, 그러면 이제 바이러스의 무서움을 진짜 알게 된 최초의 바이러스. 누구나 한 번쯤 들어봤을 것 같은 이름. 13일의 금요일 바이러스. 이거는 한 80년대생 뭐 이 정도면 다들 한 번쯤 들어보지 않았나. 이거 뭐야? 컴퓨터 몰라도 들어보지 않았나. 13일의 금요일을 제가 이 바이러스 찾아보다가 13일의 금요일을 찾아봤어요. 원래 뭐예요 그게 원래? 무슨 문학 매체 아니야? 아니 그게 아니고 뭐 예수와 12사도 뭐 이래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파생이 돼서 그 기독교에서는 굉장히 안 좋은 숫자와 뭐 그런 것들로 이제 여긴다고 이제 되어 있는데 제가 이 궁금한 거예요. 바이러스 찾다 보니까 그쵸. 어제 밤에 새벽 2시쯤에 혼자서 쪼그려 앉아가지고 네. 아이패드로 이걸 찾고 있는데 네. 이제 저랑 굉장히 같이 살잖아요. 네네. 근데 제가 불을 다 끄고 집에 불을 다 끄고 네. 스탠드만 하나 켜놓고 이거를 찾아보고 있었어. 찾아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바이러스 안 찾아보고 13일의 금요일에 대해서 네. 찾아보고 있었어요. 네. 놀고 있었구만. 그냥 이렇게 뭐 알아야 설명을 하지. 근데 이제 이제 화장실 가야겠다고 딱 돌아섰는데 긍정이가 서 있는 거예요. 한 대 때리고 싶었겠네. 근데 자다가 조용하게 일어나가지고 네. 갑자기 그 자기 방문 앞에 딱 그 긍정이 방이랑 제 방이랑 딱 마주보고 있거든요. 네네네. 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제가 화장실 가려다가 목류병처럼. 주저앉았어요. 그리고 씨발 아니 내가 내 집에 서 있지도 못하나? 내 집이기도 해. 같이 살면 그 정도는 서 있지는 말아야지. 아니 근데 긍정이가 피부색이 까맣잖아요. 그렇죠. 검은색에. 어, 그러면 옷만이 떠 있는 거 같잖아 하늘에. 옷이 흰색인 거야. 하늘에 옷이 떠 있는 것 같겠네. 진짜 귀신인 줄 알았어요. 제가 귀신을 믿지 않지만 진짜 귀신이 있구나. 그리고 일어나서 화장실 가는 거예요. 네. 화장실 나올 때까지 제가 이렇게 네 발로 무릎 꿇고 있었어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래서 그 무서움을 선사한 13일의 금요일이 뭔가요? 13일의 금요일 바이러스. 아니 금요일 그게 뭘 의미하냐고. 그 이제 기독교 그냥 종교적으로 이제 종교적으로 안 좋은 숫자고 네. 뭐 그런 것들은 무서워서 얘기는 따로 안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뭐 이거는 낭랑 특집이니까 다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는 많은 국가에서 종교적으로 불행하는 날짜예요. 13일의 금요일이라는 거는. 네네. 그래서 13일의 금요일 바이러스라고 불리었지만 이 바이러스의 공식 명칭은 예루살렘 바이러스예요. 진짜요? 네. 그 브레인 바이러스랑 같이 1987년에 발견이 돼요. 네. 얘도 발견이라는 용어를 쓰죠. 쓰는군요. 표현을 쓰죠. 이 도스 시절 실행 파일인 요새는 뭐 윈도우에서는 다 exe 파일 쓰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때는 .com 파일도 썼었어요. .com 파일이나 .exe 파일을 BAT 파일은 뭐예요? 그거는 이렇게 명령어들의 조합, 명령어들을 그래요? 이제 네. 묶어놓은 파일이고 이 .com 파일이나 exe 파일을 이제 감염시키고 13일의 금요일 날 그 행동을 옮겨요. 잠복기가 언젠지 모르겠지만 가장 가까운 13일의 금요일이에요? 발병일이 딱 그날인가. 무섭다. 감염이 되어 있다가 이 13일 금요일 행동을 개시하고 이 감염된 .com 파일이나 exe 파일을 실행을 하면 다른 컴 파일이나 그 exe 파일을 다 삭제시켜 버려요. 이건 진짜 큰 피해네요. 피해죠. 지금에 있는 랜섬웨어 어떻게 보면은 그 조상님들 같은 느낌이군요. 이게 바이러스가 진짜 무서운 게 뭐냐면 도스 시절에 네. 이 명령어들을 처리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도스에 도스에 어떤 명령어가 있을까? 도스에서 뭐 파일을 열어라라는 명령어를 치면은 이거를
그 인식하는 프로그램이 command.com이었어요. 맞아요. 근데 이거를 지워버리니까 어떤 것도 실행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은 요즘으로 치면 윈도우를 통째로 지워버린 거네요. 아 윈도우의 탐색기를 지워버린 그러니까 거예요. 윈도우는 켜지는데 아무 그 윈도우를 못 들어가. 아니야 탐색기가 아니고 시작 메뉴를 지우는 거야. 시작 메뉴를 지워버린 거야. 아예 할 수 있는 메뉴를 다 없애버린 거지. 그렇죠. 그래서 어떤 명령을 입력할지 실행이 안 되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굉장히 무서운 바이러스여서 이 바이러스가 유명할 때는 13일의 금요일에는 아예 컴퓨터를 키지 말자. 그러면은 사실 발병을 안 하니까. 어. 나도 그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이 어린 시절에. 네. 얼마나 어렸던 거야 도대체? 유년 몇 살이에요? 유년 시절에 그 제가 페르시아 왕자를 엄청 열심히 해갖고 컴퓨터를 맨날 켰어요. 네. 그랬는데 그 사촌 형이 13일의 금요일이니까 오늘은 컴퓨터를 키지 말아라. 라고 했는데 켰지 나는. 그건 어떻게 됐어요? 잘했어요. 안 걸려있었던 안 거네. 걸렸구나. 잘했어요. 네. 걸려있던 게 아니구나. 근데 이게 그때는 참 지금 생각하면 웃긴 게 지금이야 인터넷이 너무 당연하게 되어 있으니까 바로 그 바이러스들도 인터넷 타고 오지만 그때는 디스켓을 공유하지 않는 이상은 걸릴 일이 거의 없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바이러스 걸린 디스켓을 꽂지 않는 이상은. 그치. 참 그게 근데 그렇게 어떻게 보면 아날로그 시대에 전 세계적으로 퍼졌다는 것도 신기하긴 하네요. 왜냐하면 이제 회사 같은 경우에는 네네. 한 개 디스켓을 이제 여기저기 자료로 옮길 때도 쓰기도 하고 네네네. 그리고 프로그램 같은 거를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때 한글 같은 프로그램을 사용했다고 치면 네. 이 컴퓨터에 쓰다가 그 디스켓을 뽑아서 다른 컴퓨터에 가서 또 한글을 사용하고 맞아요. 한글을 키려면 디스켓이 필요했던 그렇지. 거였죠. 프로그램을 여기저기 갖다 쓰다 보니까 네. 옮길 수밖에 없었겠죠. 그렇죠. 이거 한 프로그램 쓰다가 이 기능 쓰려면 다른 디스켓 꽂아야 되고 그랬었어. 맞아. 그러니까 사실 뭐에 걸려 있는지 알 수가 없어서 신기해요. 네. 그렇죠. 이제 여러 가지 해외에서 발생한 바이러스들을 한번 이야기를 해봤는데 이번에 잠깐만 13일의 금요일은 그러면 뭐 만든 사람이나 이건 아직 모르는 거예요? 몰라요. 아 진짜 이거야말로 이건 자연 발생한 거예요. 네. 그 컴퓨터가 그때 당시에 CIA에서 인공지능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걔가 직접 만든 거예요. 헛소리 하지 마요. 네, 죄송합니다. 네, 아왕 때 알겠네. 긍정시 정도만 딱 했으면은 내가 진짜 자연 발병을 했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아니 왜냐면 초파리도 아니고 자연 발생이 어떻게 돼? 누가 만든 초파리가 자연 발생해? 아니 그런 이야기가 있어. 네. 근데 진짜 초파리 자연 발생하는 것 같아.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바이러스 문이 다 닫혀 있는데 초파리가 날아다니고 있어 집에. 아무튼 네. 13일 금요일 바이러스 조금 얘기하면 이때까지만 해도 .com 바이러스 .com이나 exe 파일을 다 지웠기 때문에 네네. 문제가 됐지만 이제 윈도우 XP로 넘어오면서 도스가 안 깔려요. 윈도우 98 없어졌죠. 98까지만 해도 도스가 실행이 되고 거기서 윈도우가 켜지는 구조였는데 그 XP로 넘으면서 도스라는 거는 이제 컴퓨터에 깔리질 않아요. 기틀이 다 바뀌었어.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13일의 금요일 바이러스는 그때 이후로는 찾아볼 수 없게 된 거죠. 그럼 윈도우 98을 쓰던 시절까지만 해도 걸릴 수 있었죠. 잠정적으로 걸려 있을 수 있었던 맞아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윈도우가 켜졌는데 진짜로 command.com이 안 된다고 가정을 하면 아니다. command.com이 없으면 윈도우도 안 켜지겠구나. 그렇죠. 무섭다. 굉장히 네. 그래서 좀 오랫동안 괴롭혔어요, 얘는. 그리고 그 최초의 제작자나 이거를 알 수 없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바이러스다운 바이러스라고 할 수 있잖아. 그리고 바이러스들도 재밌는 게 네. 변형이 돼요. 왜냐하면 네. 바이러스가 만들면 이거 재밌을 것 같은데 하고 다른 개발자들이 바이러스의 변형을 하는 경우도 있고 바이러스의 원본을 어디서 구해온 다음에 그 바이러스를 이제 까보는 리버싱이라고 거죠? 하는데 까보면 바이러스 프로그램을 거꾸로 기계어를 번역하는 사람들이거든요. 네네. 역공학. 그런 것들을 하면은 이제 내가 원하는 대로 바이러스를 입맛대로 고치는 분들도 있죠. 그리고 뭐 일부 사용자들 같은 경우에는 바이러스 소스 코드를 어디서 구해가지고 공개하거나 그런 경우도 있고요. 요즘은 스스로 변형하는 바이러스도 있어요. 스스로 계속 치료를 못하게 변형하고 다니는군요. 그럼 어쨌든 그 이후에 그러니까 최초의 제작자를 모르던 게 계속 그 변형된 또 13일의 금요일이 나왔었다는 뭐 얘기네요. 14일에 토요일 뭐 이런 거 나왔을 수 14일의 있죠. 토요일. 그렇겠죠. 1월 1일에 월요일. 그렇죠. 그 이제 국산 바이러스. 바이러스. 우리나라에는 어떤 영향력을 끼친 바이러스들이 있을까라고 하는데 이게 이병철 바이러스라고도 하는데요. 삼성 창업주 호암 바이러스. 삼성 창업자인 네. 이름을 딴 게 아니냐 네. 이런 것도 있는데 사실 이것도 뭐 누가 만들었는지는 안 밝혀졌어요. 진짜요? 네. 그분이 만든 거야. 그거 모르는 거지 뭘. 그건 문과야. 네, 그래요? 1989년부터 90년대까지 국내를 강타한 바이러스인데 실제로 90년대까지요. 국산 바이러스에서 이제 영향력을 가진 최초의 바이러스입니다. 근데 코드 내용만 보면요. 이름이 뭔데요, 바이러스 이름이? LBC 바이러스. 이발소 아니야? 그래서
이발소 바이러스네. 이발소 바이러스. 아, 그런가? 그래서 이병철이라고. 네, 그래서 이병철이라고 네. 불렀어요. 제가 이제 이름을 네, 까먹고 네, 얘기를 네, 하려고 네, 했네. 그래서 LBC 바이러스라고 하는데 이게 코드 내용만 보면 브레인 바이러스랑 비슷해요. 하는 일도. 하는 일도 비슷해요. 네, 네. 그래서 아까 브레인 바이러스 느리게 하고 뭐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브레인 바이러스가 5.25인치 디스켓에만 감염이 되고 네. 시스템이 뭐 느려지거나 느려지진 하지만 파일 자체가 지우고 그러진 않았잖아요. 네, 네, 네. 근데 이 LBC 바이러스는 하드디스크 자체를 망가뜨려요. 아예 하드웨어적으로. 그 고장내는 거 아니고 이제 파일을 읽고 쓸 수 없게 그 파티션이라는 그 우리가 회사에서도 파티션이라고 하잖아요. 그걸 다 드러내버려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자리에 파일이 있어야 되는데 그 파일을 못 읽으니까 컴퓨터가 없어지는 불능이 거지. 되는 거죠. 다 뒤엉켜버리는 거군요. 포맷을 해야지만 쓸 수 있게 쓸 되는. 수 있게. 그러니까 초기화를 해야 되는 상황이 돼 버리네요. 그렇죠. 근데 이게 LBC 바이러스는 원래 아까 브레인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5.25인치 디스켓에만 감염이 되는데 LBC 바이러스는 브레인 바이러스의 변형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하드디스크에도 딴 된단 데서도, 말이에요. 네, 되게. 하드디스크에도 감염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만든 사람이 실수로 한 건지 아니면 실제로 이걸 의도했다고 하더라도 이 정도까지의 파괴력을 가지진 않았을 거다. 네. 그냥 느리게만 만들려고 했는데 지우는 것까지는 얘도 그 실수로 한 거. 실수를 한 것 같다라고 견해를 밝히고 있어요. 왜냐하면 플로피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플로피 디스크랑 하드디스크는 구조적으로 파일을 쓰는 그 공간 자체가 달라요. 그렇죠. 다른데 플로피 디스크에서 느리게 하는 그런 코드를 하드디스크에 똑같이 적용을 하니까 하드디스크는 아예 뻑이 나버리는 거 하드디스크가. 그 나중에 이제 일반 사용자들이 한번 보니까 백신 만드는 사람들이 해보니까 원래는 플로피 디스크에서만 감염을 시키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네. 이 제한을 풀었는데 그 하드디스크의 구조적 차이를 인지를 못하는 거예요 프로그램이. 그래서 이런 결과까지 발생한 게 아니냐. 그러니까 오히려 예상치 못하게 파괴력을 더 키워버렸네요. 그렇죠. 일부러 그랬겠네 그럼. 아니야, 근데 이거야말로 아까 내가 궁금했던 부분 중 하나인 거예요. 그럼 개발자도 사실은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물을 보는 경우가 가끔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많아요. 예상대로 되는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예상대로 되잖아? 한 번에 예상대로 돼. 그럼 엄청 불안해. 왜 예상대로 되지? 또 예상을 빗나간 거야. 그게. 그 예상대로 됐다는 게 예상을 빗나간 거군요. 그렇죠. 그치. 개발자는 굉장히 힘든 직업이네요. 굉장히 힘들어. 항상 거의 예상을 빗나가는. 토테미즘 시절의 주술사 같은 거군요, 약간. 그럼요. 내가 뭘 할지 잘 모르면서 일단 하는 거네요. 일단 뭐가 나오길 기대하는 거지. 잘 됐으면 좋겠다. 소망하면서 잘 우리 됐으면 부족이 잘 좋겠다. 살았으면 좋겠다 같은 느낌으로.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그런 짤이 있어요. 이상하다 왜 안 되지? 이런 짤이 있고 이상하다 왜 잘 되지? 이런 짤이 있어요. 둘 다 똑같은 아무튼 표정으로. 근데 이거 국산인데 왜 이름을 LBC라고 지었을까요? 그러니까 근데 그 이런- 만든 사람 이름 따서 만든 거겠지. 이런 이름들은 왜 나와요? 어떻게 나와요? 그 바이러스의 이름이 떠 있어요? 명명하는 네. 규칙. 그 소스 코드에 써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했던 그 과시욕 때문에. 소스 코드에 써져 있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실행될 때 그 화면에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13일의 금요일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13일의 금요일날 실행이 돼서 특징. 그렇지. 근데 원래 특징 이름은 때문에. 예루살렘이라는 게 그것도 그냥 특징 발견한 때문에. 사람들이 네. 이제 붙인 이름이에요. 학명처럼 바이러스마다 그 이름들이 다 따로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발견자가 정하는 대로 또 이게 정해지기도 하고. 그 요즘은 이제 백신 업체들이 그 이름 붙이는데 네네. 백신 업체마다 명명하는 규칙도 달라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다 다르고 네네. 그렇기 때문에 또 변형들이 계속 나오니까. 네, 변형들이 또 다 나오기 때문에 또 다르긴 한데 이 LBC 바이러스가요. 네네. 아까 그 브레인 바이러스 때문에 V3에 모태가 나왔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때가 백신.com 그러니까 .com은 실행 파일이라고 했잖아요. 네네네. 백신 실행 파일이라는 걸 안철수 씨가 만들었는데 네. 그 이 LBC 바이러스 때문에 이 백신.com의 그 네. 후속작인 네. V2가 나오게 됩니다. 아, 네. 그만큼 파괴력이 있었다는 얘기군요. 그러니까 백신2.com을 만든 거죠. 브레인 때문에 음. 백신닷컴이 나왔고 그리고 이제 LBC 때문에 백신2가 나온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줄여가지고 V1, V2 이렇게 불렀었죠. 이제 우리나라에 LBC 바이러스가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쳤어요. 그래가지고 LBC 바이러스가 그 활개 칠 때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 바이러스라는 개념이 크게 많진 않았어요. 업무용으로 쓴다고 하더라도 네네네. 뭐 13일의 금요일 바이러스 뭐 이런 거 있겠지만 LBC 바이러스만큼 그 영향력을 가진 애들은 별로 없었는데 이게 활개를 치던 시절에 컴퓨터 바이러스가 뭔지 대중이 잘 모르니까 네네. 몇몇 회사에서는 이제 중간 관리자들이 컴퓨터 바이러스를 소독하는 방제 작업한다면서 그 실제로 그 뿌리고 당기는 거야. 진짜로? 어. 진짜로? 컴퓨터에다가? 병구차. 그거 뿌리고 다니면서 네. 허위로 비용 청구해서 돈 타가고. 진짜요? 그 은실장 눈빛이 반짝이는데 야. 뭐 그런 게 있어? 진짜 역시 우리나라 그 한민족인들은 옛날 경제가 그 그냥 DNA에 박혀 있어. 옛날에 김선달 선배님 때부터
김선달 선배님이요? 네, 봉희 선배님, 봉희 김선달 대선배, 선배님 대선배. 때부터 그 핏줄에 있어요. 네. 음. 약간. 그래가지고 네. 저는 아무튼, 그렇다고 네.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나라에도 그런 바이러스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보면 브레인 바이러스가 들어오고 그걸 변형한 어떤 것들이 있기 때문에 백신을 만드는 기틀이 좀 다져진 것 같아요 이때. 네. 언제나 그 옛날에 해킹 관련된 책을 한번 읽은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인상 깊었던 게 그거예요. 이게 이 부분, 그러니까 그 컴퓨터로 나쁜 짓을 하는 크래커들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걸 하는 개발자들이 없으면 이 컴퓨터 소프트웨어 공학 자체가 발전이 더뎠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걸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또 대안책이 계속 나오는 뭐가 거니까. 되니까. 그렇지. 근데 뭐 여러 면에서 그 우리나라에도 그런 게 있었다는 게 좀 신기하네요. 덕분에 그 V3와 안철수 씨가 그럼 국민의당도 만들고. 그렇지. 정치계까지 이제 거식이 돼 버리는데. 네. 거식이 돼버렸어. 거식이 돼버렸지. 거식이 돼 버렸는데. 그 아무튼 뭐 돌아와서 정리하면은 그 그랬다고 합니다. 정리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아니 내가 뭐 말하고 싶었냐면은 그 아까 계속 얘기했던 건데 아날로그 시절이었으니까 복사를 하는데 한계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컴퓨터가 어떻게 아날로그가 돼? 아니 그렇지 디지털인데 그 인터넷이 없던 시절이었으니까 네, 네. 복사를 하는 물리적 지역 한계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해외에 나가서 프로그램을 갖고 오진 않았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국내에서 더 큰 영향을 끼친 게 아닌가. 뭐 그랬을 생각을 수도 합니다. 있죠. 네, 네. 네. 뭐 그렇습니다. 2부에서는 무엇을 또 얘기해 주실 건가요? 이 바이러스에 대한 역사적인 이야기들을 좀 더 좀 더. 해보고 바이러스가 어떻게 발전해서 지금의 랜섬웨어까지 왔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러스를 혹시 피하는 법도 알려주시나요? 그런 걸 알려주셔야지. 그 백신 잘 까시면 돼요. 딱 백신 몇 개.